그 아이는 내 업 때문에 다시 태어난 거예요. 저는 멈춰섰습니다. 새벽 6시 평소처럼 보리와 산책을 나섰다가 육교 계단 중간쯤에서 들은 목소리였습니다. 낡은 돗자리를 깔고 앉아 껌을 파시는 할머니였습니다. 네. 저는 이어폰을 귀에서 빼며 되물었습니다. 제대로 들은 건지 확신이 서질 않았거든요. 할머니는 저를 보지 않으셨습니다. 제 옆에 앉아 있는 저의 반려견 보리를 빤히 보고 계셨습니다. 저기, 할머니,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그 아이 말이요. 할머니의 손가락이 보리를 가리켰습니다. 탁하고 주름진 손이었지만 떨림 없이 정확하게 보리를 향했습니다. 너는 전생에 그 아이한테 빚을 졌어. 큰 빚을. 저는 어이가 없어서 웃음이 나왔습니다. 아, 네. 그러시군요. 그냥 지나치려고 목줄을 잡아당겼습니다. 이 동네에 이상한 분들 가끔 계시잖아요. 65살 먹고 이런 말에 신경 쓸 나이도 아니고요. 그런데 보리가 움직이질 않았습니다. 보리야, 가자. 다시 목줄을 당겼습니다. 하지만 녀석은 그 자리에 굳은 채 할머니를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평생 처음 보는 행동이었습니다. 보리는 사람을 좋아하는 녀석입니다. 누구든 보면 꼬리 흔들며 다가가는 성격이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떨고 있었습니다. 몸 전체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마치 겁에 질린 것처럼요. 보리야? 저는 무릎을 굽혀 보리의 얼굴을 들여다봤습니다. 녀석의 눈이 평소와 달랐습니다. 무언가를 알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눈빛이었습니다. 곧 알게 될 거요. 할머니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내가 왜 그 아이를 떠나보내야 하는지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잠깐만요, 무슨 말씀을. 그 아이는 너를 용서하러 왔다. 하지만 용서는 공짜가 아니여. 주는 자도 받는 자도 다 아프다. 할머니는 껌 하나를 집어 제 손에 쥐어주셨습니다. 저는 본능적으로 그걸 받았습니다. 손이 차가웠습니다. 아니, 제 손이 차가웠던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할머니, 도대체 무슨... 가보게. 할머니는 더 이상 저를 보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앞을 향해 앉아 계셨습니다. 마치 할 말은 다 했다는 듯이요. 저는 보리를 데리고 황급히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화가 나는 건지, 무서운 건지, 아니면 그냥 황당한 건지, 제 감정이 뒤죽박죽이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저는 중얼거리며 걸었습니다. 전생? 업보? 무슨 드라마도 아니고. 저는 평생 성실하게 살아왔습니다. 은행에서 30년 근무하고 정년 퇴직했고, 아내 먼저 보내고, 혼자 살면서도 누구한테 피해 준 적 없습니다. 보리는 제가 외로울까봐 작년에 입양한 녀석이었습니다. 떠나보낸다니, 그게 무슨 말입니까? 집에 도착해서 저는 손에 쥐어진 껌을 내려다봤습니다. 포장지가 낡았습니다. 그런데 뒷면에 손글씨로 뭔가 적혀 있었습니다. 기억하라. 내가 무엇을 했는지.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저는 그 껌을 쓰레기통에 던졌습니다. 그리고 보리의 밥그릇에 사료를 부었습니다. 보리야, 밥 먹자. 보리는 평소처럼 종종 달려왔습니다. 꼬리를 흔들며요. 저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래, 그냥 미친 할머니였어. 보리는 아무 문제 없어. 하지만 제가 보리의 머리를 쓰다듬으려 손을 뻗는 순간 보리가 뒷걸음질 쳤습니다. 보리야? 저는 다시 손을 뻗었습니다. 보리는 한 발 더 물러났습니다. 그리고 저를 올려다봤습니다. 그 눈빛이 처음 보는 눈빛이었습니다. 두려움? 아니, 그것보다 더 깊은 무언가였습니다. 마치
저를 알고 있다는 듯한 그런 눈빛이었습니다. 왜 그래?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보리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당연하죠. 걔니까요. 하지만 그 침묵이 너무 무거웠습니다. 저는 주방 싱크대에 기대어 섰습니다. 쓰레기통 속 껌 포장지가 보였습니다. 기억하라. 내가 무엇을 했는지. 그 글씨가 눈에 밟혔습니다. 저는 무엇을 했던 걸까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보리는 평소처럼 제 침대 밑에서 잤지만 저는 천장만 바라봤습니다. 할머니의 말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그 아이는 내 업 때문에 다시 태어난 거요. 말도 안 됩니다. 하지만 왜 가슴이 이렇게 답답한 걸까요? 왜 보리의 눈빛이 자꾸 떠오르는 걸까요?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처음으로 그 꿈을 꾸었습니다. 사실 보리를 처음 만난 건 작년 가을이었습니다. 아내가 떠난 지 2년쯤 됐을 때였죠. 집이 너무 조용했습니다. TV를 틀어놔도 라디오를 켜놔도 그 정적은 메워지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산책하다가 우연히 유기견 보호소 앞을 지나쳤습니다. 그곳에서 보리를 봤습니다. 다른 개들은 짖거나 뛰어다니는데 보리만 조용히 앉아서 저를 보고 있었습니다. 꼬리도 흔들지 않았습니다. 그냥 저를 빤히 쳐다봤습니다. 이 아이는 주인을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아요. 봉사자분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그 말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주인을 기다린다. 저도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었으니까요. 돌아오지 않을 사람을요. 이 아이 데려가도 될까요? 제 입에서 나온 말이었습니다. 보리는 좋은 녀석이었습니다. 아침마다 저를 깨워줬고 산책할 때면 제 속도에 맞춰 걸었습니다. 제가 TV 보면 옆에 누워 있었고 밥 먹을 때면 부엌 한쪽에 앉아 저를 바라봤습니다. 보리야, 아빠 외롭지 않게 해줘서 고마워. 그렇게 말할 때마다 보리는 꼬리를 흔들었습니다. 저는 보리가 제 삶에 들어온 이유를 알 것 같았습니다. 외로운 노인에게 찾아온 작은 기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아침 할머니를 만난 후부터 뭔가 달라졌습니다. 보리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아니, 어쩌면 제가 보리를 보는 시선이 달라진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날 밤 저는 꿈을 꿨습니다. 어두운 숲이었습니다. 저는 총을 들고 있었습니다. 사냥복을 입고 무언가를 쫓고 있었습니다.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짐승의 발소리. 저는 방아쇠에 손가락을 걸었습니다. 그리고 쐈습니다. 쾅! 비명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니, 비명이 아니었습니다. 짐승의 울부짖음이었습니다. 저는 달려갔습니다. 그곳에 개 한 마리가 쓰러져 있었습니다. 골든 리트리버였습니다. 피가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녀석은 저를 올려다봤습니다. 원망하는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슬픈 눈빛이었습니다. 안 돼. 저는 소리쳤습니다. 으악. 저는 비명을 지르며 깨어났습니다. 온몸이 땀으로 젖어 있었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처럼 뛰었습니다. 꿈이야. 그냥 꿈이었어. 저는 숨을 고르며 중얼거렸습니다. 그때 침대 밑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보리가 기어나와 저를 올려다봤습니다. 그 눈빛, 꿈속에서 본 그 개의 눈빛과 똑같았습니다. 보리야. 저는 손을 뻗었습니다. 보리의 머리를 쓰다듬으려고요. 하지만 보리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냥 저를 빤히 보고만 있었습니다. 마치 뭔가를 기다리는 것처럼요. 아니, 뭔가를 요구하는 것처럼요.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처럼 보리의 밥그릇을 준비했습니다. 보리야, 밥 먹자. 보리는 오지 않았습니다.
거실 구석에 웅크리고 앉아서 저를 보고만 있었습니다. 왜 그래? 어디 아파? 저는 다가갔습니다. 보리는 뒷걸음질 쳤습니다. 보리야. 제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짜증이 났습니다. 아니, 두려웠습니다. 왜 제게가 저를 피하는 걸까요? 제가 뭘 잘못한 걸까요? 그 순간 할머니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너는 전생에 그 아이한테 빚을 졌어. 곧 알게 될 거요. 내가 왜 그 아이를 떠나보내야 하는지. 저는 주저앉았습니다. 말도 안 돼.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나는 그냥 걔를 키우고 싶었을 뿐이야. 외로워서, 그냥 외로워서. 보리는 여전히 저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 눈빛이 너무 무거웠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해. 왜 미안하다고 말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 말이 입 밖으로 나왔습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건지는 모르겠지만 미안해. 보리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당연하죠. 걔니까요. 하지만 그 침묵이 용서처럼 들리지 않았습니다. 저녁이 되자 보리는 조금 나아졌습니다. 제 옆에 와서 누웠습니다. 하지만 예전처럼 편안해 보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보리의 등을 쓰다듬으며 생각했습니다. 전생이 정말 있을까요? 제가 정말 전생에 무언가를 했을까요? 그게 설령 사실이라 해도 저는 기억나지 않는데 어떻게 책임을 져야 할까요? 보리야. 저는 보리를 안아 올렸습니다. 너는 나한테 뭘 원하는 거야? 보리는 제 얼굴을 핥았습니다. 따뜻한 혀의 감촉이었습니다. 하지만 왜일까요? 눈물이 났습니다. 이유를 알 수 없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마치 제 안에 있는 누군가가 우는 것 같았습니다. 기억나지 않는 누군가가 보리에게 미안해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다시 잠들기 전에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멀리 육교가 보였습니다. 할머니는 아직도 그 자리에 앉아 계실까요? 아니면 그분도 환영이었을까요? 저는 주머니에서 그 껌 포장지를 꺼냈습니다. 쓰레기통에 버렸다고 생각했는데 언제 다시 주머니에 넣었는지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기억하라. 내가 무엇을 했는지. 저는 기억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보리는 기억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곧 저도 기억하게 될 것 같았습니다. 원하든 원하지 않든 사흘째였습니다. 같은 꿈을 꿨습니다. 어두운 숲, 총소리, 쓰러진 개, 그리고 피. 매번 조금씩 달랐습니다. 어떤 날은 개가 도망가는 모습을 봤고 어떤 날은 제 손에 피가 묻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매번 그 개는 죽기 직전 저를 올려다봤습니다. 원망하지 않는 눈빛으로요. 또 그 꿈이야. 저는 새벽 4시에 깨어나 침대에 앉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아니, 온몸이 떨렸습니다. 보리는 침대 밑에서 나와 저를 올려다봤습니다. 그 눈빛이 꿈속의 그 개와 점점 더 닮아가는 것 같았습니다. 너는 뭐야? 제 입에서 나온 말이었습니다. 낮에도 불안했습니다. 커피를 마시다가도 TV를 보다가도 문득문득 그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총을 든 제 손, 쓰러진 게, 흐르는 피. 아니야. 그냥 꿈이야. 할머니 때문에 이상한 생각이 든 거야. 저는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하지만 보리를 볼 때마다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보리는 예전처럼 제 곁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뭔가 달랐습니다. 거리를 두고 있었습니다. 제가 손을 뻗으면 다가왔지만 예전처럼 먼저 다가오지 않았습니다. 제가 밥을 주면 먹었지만 예전처럼 꼬리를 흔들지 않았습니다. 마치 의무처럼 제 곁에 있는 것 같았습니다.
일주일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저는 보리에게 간식을 주려다가 손을 멈췄습니다. 보리가 저를 보는 눈빛이 너무 무거웠습니다. 왜 그렇게 쳐다봐?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저도 모르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는데, 내가 뭘? 보리는 움찔했습니다. 그리고 뒷걸음질 쳤습니다. 제 모습에 놀란 게 아니었습니다. 제 목소리에 놀란 것도 아니었습니다. 뭔가를 기억해낸 것 같은 표정이었습니다. 아, 저는 주저앉았습니다. 미안해, 보리야. 내가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 저는 결심했습니다. 다시 그 할머니를 만나야 한다고요. 아침 일찍 육교로 향했습니다. 보리는 데리고 가지 않았습니다. 할머니는 그 자리에 계셨습니다. 여전히 낡은 돗자리에 앉아 껌을 팔고 계셨습니다. 할머니, 저는 다가갔습니다. 할머니는 저를 보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치 올 줄 알고 있었다는 듯이요. 기억나기 시작했구먼. 무슨 말씀이세요? 저는 아무것도 꿈꾸지? 할머니의 말에 저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어떻게 알았을까요? 앉게. 할머니가 옆자리를 가리켰습니다. 저는 주저하다가 앉았습니다. 그 아이는 너를 기다렸다. 기다렸다뇨? 죽어서도 다시 태어나서도 너를 찾았어. 용서하러 온 거야. 할머니의 목소리는 무거웠습니다. 용서라니. 저는 보리한테 잘못한 게 없는데요. 1년 전에 입양해서 잘 키우고 있어요. 이번 생에서는 안 그랬지. 할머니가 저를 빤히 보았습니다. 저번 생에서 너는 사냥꾼이었어.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사냥꾼이요? 그래. 너는 산속에서 살았지. 짐승을 잡아 팔았어. 할머니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개 한 마리가 너한테 왔어. 주인 잃고 떠돌던 개였지. 너는 그 개를 거뒀어. 제 머릿속에 무언가가 스쳤습니다. 어둑한 오두막, 불 앞에 웅크린 개, 제가 건넨 고귀 한 점. 그 개는 너를 따랐어. 사냥할 때도 잘 때도 항상 너 곁에 있었지. 할머니의 말이 계속됐습니다. 그런데 어느 겨울 너는 돈이 필요했어. 제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마을에 부잣집 도련님이 왔어. 개 가죽으로 만든 옷을 원했지. 그만. 너는 그 개를 팔았어. 그만하세요. 저는 소리쳤습니다. 아니에요. 저는 그런 사람 아니에요. 할머니는 조용히 저를 보았습니다. 내 손을 봐. 저는 손을 내려다봤습니다.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제 손에서 뭔가 느껴졌습니다. 따뜻한 것, 끈적한 것, 피, 안 돼. 저는 손을 움켜쥐었습니다. 저는 그런 짓 안 했어요. 저는 일어났습니다. 할머니가 이상한 말씀하시니까 꿈을 꾸는 거예요. 제가 왜 그런 짓을, 내가 그 아이를 쏜 거야. 할머니의 말이 등을 찔렀습니다. 총으로 도망가는 그 아이를. 저는 뒤돌아봤습니다. 할머니는 껌 하나를 집어 제게 내밀었습니다. 그 아이는 널 원망하지 않았어. 죽으면서도 널 보고 있었지. 그 껌을 받는 순간 제 머릿속에 무언가가 폭발했습니다. 쾅! 총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니, 기억났습니다. 어두운 숲, 도망가는 게 제 손에 든 총. 돌아와. 이 개자식아. 제가 소리치고 있었습니다. 방아쇠를 당겼습니다. 개가 쓰러졌습니다. 피가 눈 위에 번졌습니다. 저는 다가갔습니다. 개는 제게서 도망가려 했지만 다리를 다쳐 일어서질 못했습니다. 미안해. 제가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손에는 칼이 들려 있었습니다. 으악! 저는 육교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제가 그랬어요. 제가, 할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울었습니다. 65살 노인이 사람들이 오가는 육교 한복판에서 울었습니다. 기억이 돌아왔습니다. 모든 것이 제가 보리에게, 아니, 그게에게 했던 모든 것이 어떻게 해야 해요. 제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할머니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집에 가. 그 아이가 기다리고 있을 거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 끝없이 멀게 느껴졌습니다. 다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계단을 오를 때마다 숨이 찼습니다. 아니, 숨이 차는 게 아니었습니다. 두려웠습니다. 보리를 마주하는 게 두려웠습니다. 현관 앞에 섰습니다. 열쇠를 꺼내 들었지만 손이 떨려서 자물쇠에 넣을 수가 없었습니다. 보리야. 문 너머로 보리가 있을 거라는 생각만으로 숨이 막혔습니다. 저는 그 아이를 죽였습니다. 전생에서 제 손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보리는 거실 한가운데 앉아 있었습니다. 저를 보고 있었습니다. 꼬리를 흔들지 않았습니다. 짖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저를 빤히 보고 있었습니다. 보리야. 저는 한 발 다가갔습니다. 보리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또 한 발 다가갔습니다. 보리의 눈이 예전과 달랐습니다. 아니, 처음으로 제대로 보이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눈 속에는 모든 게 담겨 있었습니다. 배신당한 기억, 총에 맞은 고통, 칼에 베인 순간, 그리고 용서. 저는 무릎을 꿇고 보리 앞에 앉았습니다. 손을 뻗었습니다. 보리의 머리를 쓰다듬으려고요. 하지만 보리는 뒷걸음질 쳤습니다. 보리야. 제발. 다시 다가갔습니다. 보리는 소파 밑으로 숨었습니다. 안 돼. 나와. 제발 나와줘. 저는 소파 밑을 들여다봤습니다. 보리는 구석에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몸을 떨고 있었습니다. 제게서 도망치고 있었습니다. 마치 전생의 그날처럼 이상했습니다. 저는 슬퍼야 했습니다. 미안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화가 났습니다. 왜 날 피해? 제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나도 괴로워. 기억나는 게 내 잘못이야? 저는 소파를 잡고 흔들었습니다. 나와. 당장 나와. 보리가 낮게 으르렁거렸습니다. 평생 처음 듣는 소리였습니다. 그 순간 제 머릿속에 무언가가 번쩍였습니다. 이 배신자 같은 놈. 제가 소리치고 있었습니다. 아니, 전생에 제가 소리치고 있었습니다. 개가 제 손을 물었습니다. 팔려가기 싫어서 저항했습니다. 저는 개를 발로 찼습니다. 내가 먹여 살렸는데, 내가 거뒀는데, 개는 도망갔습니다. 저는 총을 들었습니다. 배은망덕한 놈. 방아쇠를 당겼습니다. 저는 제 손을 내려다봤습니다. 주먹을 쥐고 있었습니다. 소파를 내리치고 있었습니다. 아니야. 내가 지금 뭐 하는 거야? 저는 뒤로 물러났습니다. 보리는 여전히 소파 밑에 숨어 있었습니다. 떨고 있었습니다. 제게서 저는 주방으로 비틀거리며 갔습니다. 싱크대에 기대어 물을 마셨습니다. 거울에 비친 제 얼굴이 보였습니다. 낯설었습니다. 나는 괴물이었구나. 전생에도 지금도 보리에게 화를 낸 제 모습이 전생의 그 순간과 똑같았습니다. 내가 키워줬는데 왜 도망가? 똑같은 논리였습니다. 똑같은 분노였습니다. 변한 게 아무것도 없어.
저녁이 되었습니다. 저는 거실 바닥에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보리는 여전히 소파 밑에 있었습니다. 보리야, 제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나와서 밥 먹어. 응? 대답이 없었습니다. 제발, 난 정말, 이제는 달라지고 싶어. 여전히 대답이 없었습니다. 저는 보리의 밥그릇에 사료를 담아 소파 앞에 놓았습니다. 그리고 멀리 떨어져 앉았습니다. 한참 후 보리가 나왔습니다. 보리는 밥그릇에 다가갔습니다. 하지만 먹지 않았습니다. 저를 보고 있었습니다. 경계하는 눈빛이었습니다. 괜찮아. 난 여기 있을게. 멀리서 저는 손을 들어 보였습니다. 해치지 않겠다는 뜻으로요. 보리는 천천히 사료를 먹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계속 저를 보고 있었습니다. 도망갈 준비를 하며 그 모습이 너무 슬펐습니다. 저는 저를 사랑해주던 개를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2번이나 그날 밤 보리는 제 침실에 오지 않았습니다. 거실 구석에서 잤습니다. 저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문틈으로 보리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웅크리고 자는 모습, 편안해 보이지 않았습니다. 항상 긴장한 채로 미안해.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날 용서하러 왔다고 했지. 할머니가 눈물이 흘렀습니다. 근데 난 여전히 똑같은 인간이야. 화내고 널 겁주고 목이 메었습니다. 넌 왜 돌아온 거야? 이런 나한테. 새벽이었습니다. 저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일어나 거실로 나갔습니다. 보리는 눈을 뜨고 있었습니다. 자지 못한 것 같았습니다. 보리야, 저는 멀리서 말했습니다. 넌 날 용서하려고 온 거야? 아니면 보리는 저를 보았습니다. 날 벌 주려고 온 거야? 그 눈빛에는 대답이 없었습니다. 아니, 어쩌면 둘 다였을지도 모릅니다. 용서와 벌 같은 것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용서란 용서하는 자도 용서받는 자도 아픈 것이니까요. 할머니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이제 그 의미를 알 것 같았습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저는 보리와 같은 집에 살면서도 함께 사는 게 아니었습니다. 보리는 거실 구석에서 지냈고 저는 침실에 있었습니다. 밥은 제가 멀찍이 놓으면 보리가 와서 먹었습니다. 저를 경계하면서요. 산책은 나가지 못했습니다. 목줄을 채우려 다가가면 보리가 도망갔으니까요. 이렇게 살 수는 없는데 저는 창밖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보리는 저를 용서하러 왔다고. 하지만 어떻게요? 보리는 저를 무서워하는데 제가 뭘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는 다시 육교로 향했습니다. 할머니를 만나야 했습니다. 더 많은 걸 알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할머니는 계시지 않았습니다. 돗자리도 껌도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할머니, 저는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계단을 올라갔다 내려갔다 했습니다. 사람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여기 껌 파시던 할머니 못 보셨어요? 껌이요? 여기 그런 분 없는데요. 아니, 분명 여기 계셨는데. 일주일 전만 해도 제가 매일 이 길로 출근하는데 그런 분 본 적 없어요. 불가능했습니다. 저는 분명히 봤습니다. 여러 번 봤습니다. 저는 할머니가 앉아 계시던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콘크리트 바닥은 차갑고 딱딱했습니다. 환영이었나? 그렇게 생각하려던 순간 뭔가 눈에 띄었습니다. 바닥 틈새에 끼어 있는 것, 껌 포장지였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그것을 집어들었습니다. 손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내가 찾는 답은 내 안에 있다.
뒷면에도 글씨가 있었습니다. 그 아이의 목걸이를 보라. 목걸이? 저는 집으로 뛰어갔습니다. 보리는 목걸이를 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입양할 때부터 목걸이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목줄, 보리의 목줄을 가지러 갔습니다. 보리가 처음 왔을 때 보호소에서 가져온 목줄이었습니다. 낡고 해진 가죽 목줄. 저는 그것을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발견했습니다. 목줄 안쪽 가죽 밑에 뭔가 봉제되어 있었습니다. 작은 금속 조각 같은 것. 저는 조심스럽게 실밥을 뜯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금속 조각이 나왔습니다. 군번줄처럼 생긴 작은 명찰이었습니다. 녹슬어 있었지만 글자가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황금이, 그리고 그 밑에 날짜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1953년 겨울.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1953년. 저는 그때 살았습니다. 전생에서, 산속 오두막에서 사냥꾼으로, 그리고 개 한 마리를 키웠습니다. 이름은 황금이. 제 입에서 그 이름이 나왔습니다. 순간 머릿속이 터지는 것 같았습니다. 모든 기억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겨울이었습니다. 눈이 많이 내린 날이었습니다. 저는 사냥감이 없어 굶주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마을에서 부잣집 도련님이 왔습니다. 깨 가죽으로 만든 털옷이 필요하오. 큰 돈을 주겠소. 저는 돈이 필요했습니다. 오두막 밖에서 자고 있던 황금이를 봤습니다. 충성스럽게 추운 날에도 제 곁을 지키던 녀석을. 미안하다. 황금아. 저는 그날 밤 황금이를 끌고 깊은 숲으로 갔습니다. 황금이는 꼬리를 흔들며 따라왔습니다. 저를 믿고 저는 총을 겨눴습니다. 황금이는 제가 사냥하려는 줄 알고 앉아서 기다렸습니다. 평소처럼 쾅! 총알은 빗나갔습니다. 저는 차마 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총소리에 놀란 황금이는 도망갔습니다. 이 배신자 같은 놈. 저는 소리치며 쫓았습니다. 왜 그렇게 화가 났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알고 있었습니다. 제가 배신자였는데 황금이가 도망가자 화가 났습니다. 제 죄책감이 분노로 바뀌었습니다. 다시 총을 쐈습니다. 이번엔 맞았습니다. 황금이는 눈 위에 쓰러졌습니다. 다리에 총을 맞아 일어서지 못했습니다. 저는 다가갔습니다. 칼을 들고 황금이는 저를 올려다봤습니다. 짖지 않았습니다. 으르렁거리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저를 보았습니다.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저는 울면서 칼을 내리쳤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황금이는 마지막까지 저를 보고 있었습니다. 원망하지 않는 눈으로. 그게 더 고통스러웠습니다. 으악. 저는 비명을 지르며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명찰을 움켜쥐고 울었습니다. 황금아, 황금아. 모든 것이 기억났습니다. 그날의 추위, 눈의 차가움, 피의 따뜻함, 황금이의 눈빛. 그리고 그 후에 제 삶. 저는 그 돈으로 겨울을 났지만 봄이 오기 전에 병으로 죽었습니다. 혼자 추운 오두막에서 황금이를 부르며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보리가, 황금이가 거실 입구에 서 있었습니다. 저를 보고 있었습니다. 넌 날 찾아온 거구나. 제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나 같은 놈을 용서하러. 보리는 한 걸음 다가왔습니다. 여전히 조심스럽게. 하지만 더 이상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황금아. 저는 그 이름을 불렀습니다. 보리의, 아니, 황금이의 귀가 움직였습니다.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이름을. 그리고 저는 알았습니다. 용서는
이제 시작이라는 것을 저는 명찰을 꽉 쥐었습니다. 황금아, 내가 이번엔 목이 메었습니다. 이번엔 널 지킬게. 약속해. 보리는 저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 눈빛에는 조금의 기대가 담겨 있는 것 같았습니다. 아니, 어쩌면 시험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진짜 변했는지 보려는 저는 준비됐습니다. 무엇이든 할 준비가, 속죄할 준비가. 이틀이 지났습니다. 저는 달라지려고 노력했습니다. 보리, 아니, 황금이에게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억지로 가까워지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같은 공간에 있었습니다. 저는 거실 한쪽에 앉아 책을 읽었고 황금이는 반대편 구석에 누워 있었습니다. 가끔 눈이 마주쳤습니다.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황금이는 그냥 보고만 있었습니다. 하지만 도망가지는 않았습니다. 그것만으로도 감사했습니다. 천천히 가자. 천천히. 저는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3일째 되는 날 저는 용기를 냈습니다. 황금아, 산책 갈까? 목줄을 들어 보였습니다. 황금이는 일어섰습니다. 하지만 다가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목줄을 바닥에 내려놓고 뒤로 물러섰습니다. 여기 둘게. 내가 준비되면 같이 나가자. 1시간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황금이가 천천히 다가와 목줄 앞에 앉았습니다. 제 눈물이 흘렀습니다. 고마워. 정말 고마워. 산책은 조용했습니다. 황금이는 제 옆을 걸었습니다. 예전처럼 가깝지는 않았지만 함께 걸었습니다. 공원에 도착했습니다. 벤치에 앉았습니다. 황금이는 제 발치에 앉았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손을 뻗었습니다. 황금이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제 손이 황금이의 머리에 닿았습니다. 부드러웠습니다. 따뜻했습니다. 황금아, 이번엔 다를 거야. 약속해. 황금이는 눈을 감았습니다. 평화로워 보였습니다. 저는 행복했습니다. 공원을 나서는 길이었습니다. 횡단보도를 건너려던 순간 차 한 대가 빠르게 다가왔습니다. 신호를 무시하고 위험해. 누군가 소리쳤습니다. 저는 얼어붙었습니다. 차가 저를 향해 오고 있었습니다.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그 순간 쿵, 뭔가 제 몸을 밀쳤습니다. 저는 옆으로 넘어졌습니다. 아스팔트에 손이 긁혔습니다. 급브레이크 소리와 충격음이 들렸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황금이가 도로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안 돼. 안 돼. 저는 기어갔습니다. 황금이에게로. 황금아, 황금아. 피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다리에서 꼭 전생의 그날처럼. 안 돼. 이럴 수 없어. 안 돼. 주변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119 불렀어요. 걔가 사람을 밀었어요. 구하려고. 목소리들이 들렸지만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황금이만 보였습니다. 황금이는 저를 올려다봤습니다. 숨이 가빠 보였습니다. 고통스러워 보였습니다. 하지만 평온했습니다. 왜 날 구했어? 제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너 때문에 내가 괴로웠는데, 너 때문에 내가 죄책감에 시달렸는데,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넌 왜 또 날 구하냐? 황금이는 꼬리를 한번 흔들었습니다. 약하게, 마치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괜찮아. 이제 괜찮아. 그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황금이가 왜 돌아왔는지. 용서하러 온 게 아니었습니다. 아니, 용서만이 아니었습니다. 황금이는 저를 사랑했습니다. 전생에서도 지금도. 제가 황금이를 배신했어도, 제가 황금이를 죽였어도 황금이는
여전히 저를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돌아왔습니다. 제게 용서받을 기회를 주러, 아니, 제가 저 자신을 용서할 기회를 주러 구급차가 아니라 동물병원 차가 왔습니다. 빨리, 빨리 실어주세요. 저는 소리쳤습니다. 황금이를 조심스럽게 들것에 실었습니다. 저도 함께 탔습니다. 차 안에서 황금이의 발을 잡았습니다. 버텨. 제발 버텨줘. 황금이는 눈을 감았다 떴다 했습니다. 내가 이번엔 널 지킨다고 했잖아. 제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약속했잖아. 이번엔 다르다고. 내가 널 지킨다고. 병원으로 가는 내내 저는 울었습니다. 미안해. 미안해. 똑같은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전생에서도 했던 말. 하지만 그때는 칼을 들고 했던 말이었습니다. 지금은 진심이었습니다. 이번엔 내가 너를 지켰어야 하는데. 황금이가 저를 봤습니다. 그 눈빛은 말하고 있었습니다. 넌 이미 날 지키고 있어. 수술실 밖에서 기다렸습니다. 1시간, 2시간. 수술 중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저는 의자에 앉아 고개를 숙였습니다. 손을 모았습니다. 기도했습니다. 믿지 않던 신에게 제발, 제발 살려주세요. 제가 뭐든 할게요. 뭐든. 황금이만 살려주세요. 수술실 문이 열렸습니다. 수의사가 나왔습니다. 보호자분? 저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네. 황금이는 괜찮아요? 수의사는 마스크를 벗었습니다.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 없습니다. 다리를 다쳤지만 회복될 겁니다. 저는 주저앉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다만 수의사가 말을 이었습니다. 한동안 많이 힘들 겁니다. 걔도 보호자분도.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아요. 제가 돌볼게요. 끝까지. 황금이는 회복실에 누워 있었습니다. 다리에 깁스가 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황금아. 황금이는 눈을 떴습니다. 저를 봤습니다. 저는 무릎 꿇고 앉았습니다. 황금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고마워. 날 구해줘서. 황금이는 제 손을 핥았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이번엔 내가 널 돌볼게. 평생. 황금이는 눈을 감았습니다. 편안해 보였습니다. 저는 다짐했습니다. 이번엔 끝까지 황금이 곁을 지키겠다고.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저는 매일 병원에 갔습니다. 황금이는 천천히 회복되고 있었습니다. 다리에 깁스는 아직 있었지만 눈빛은 밝아졌습니다. 황금아, 오늘은 기분이 어때? 저는 매일 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황금이는 꼬리를 흔들었습니다. 약하게, 하지만 분명히. 저는 황금이 옆에 앉아 이야기를 했습니다. 있잖아. 나 어제 내가 좋아하는 간식 사왔어. 퇴원하면 공원 가자. 내가 좋아하던 그 벤치 있잖아. 이번엔 내가 내 옆에 있을게. 항상. 수의사가 저를 불렀습니다. 보호자분, 잠깐 이야기 좀 할까요? 진료실에 앉았습니다. 황금이 상태는 좋아지고 있습니다. 다만 수의사는 차트를 보며 말했습니다. 나이가 있는 편이라 회복이 더딜 수 있어요. 그리고 잠시 머뭇거리더니 말을 이었습니다. 다리를 완전히 쓰기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제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그럼 황금이는 걷기는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예전처럼 뛰거나 활발하게 움직이기는 힘들 겁니다. 그날 밤 저는 집에 돌아와 생각했습니다. 황금이는 저를 구했습니다. 대가를 치렀습니다. 평생 불편한 다리를 가지고 살게 되었습니다. 내가 뭘 해야 하지?
저는 황금이의 빈 방석을 보았습니다. 거기 놓인 명찰을 집어들었습니다. 황금이 1953년 겨울. 제 눈물이 명찰에 떨어졌습니다. 황금아, 이번엔 내가 할게. 저는 결심했습니다. 다음 날부터 저는 움직였습니다. 집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방 입구에 경사로를 설치했습니다. 미끄럽지 않은 매트를 깔았습니다. 황금이가 편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이 정도면 되겠지? 혼자 중얼거리며 일했습니다. 땀이 흘렀습니다. 허리가 아팠습니다. 65살 몸이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황금이를 위한 물건들을 샀습니다. 부드러운 침대, 높이 조절되는 밥그릇, 특수 목줄, 약도 챙겼습니다. 영양제도 주문했습니다. 이것도 필요할까? 애견용품점을 서너 곳 돌아다녔습니다. 점원이 물었습니다. 강아지가 아프신가 봐요? 네. 절 구하느라.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번엔 제가 돌볼 겁니다. 끝까지. 일주일 후 황금이가 퇴원했습니다. 저는 차를 가져왔습니다. 조심스럽게 황금이를 안아 차에 태웠습니다. 조심해. 천천히. 황금이는 제 품에서 조용했습니다. 안심한 듯 보였습니다. 차를 운전하며 백미러로 황금이를 봤습니다. 뒷좌석에 누워 창밖을 보고 있었습니다. 집 가자, 황금아. 우리 집. 제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행복해서. 집에 도착했습니다. 황금이를 조심스럽게 안아내렸습니다.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자, 들어가자. 황금이를 천천히 내려놓았습니다. 황금이는 경사로를 보았습니다. 천천히 걸어 올라갔습니다. 다리를 절뚝였지만 혼자 걸었습니다. 잘했어. 정말 잘했어. 저는 박수를 쳤습니다. 황금이는 돌아보며 꼬리를 흔들었습니다. 그날 밤 황금이를 위해 특별히 준비한 침대에 눕혔습니다. 부드럽고 푹신했습니다. 여기서 자렴. 편할 거야. 황금이는 침대에서 빙글빙글 돌다가 누웠습니다. 저는 옆에 앉아 황금이를 쓰다듬었습니다. 황금아. 황금이는 저를 올려다봤습니다. 나 너한테 진 빚을 평생 갚을 수 없을 것 같아. 황금이는 제 손을 핥았습니다. 그래도 매일매일 갚을게. 하루하루. 다음 날부터 저의 하루는 달라졌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황금이의 약을 챙겼습니다. 아침 식사를 정성스럽게 준비했습니다. 황금아, 약 먹을 시간이야. 황금이는 순순히 약을 먹었습니다. 저를 믿고 있었습니다. 재활 운동도 시켰습니다. 자, 천천히. 한 걸음만 더. 다리를 조심스럽게 움직여 주었습니다. 황금이는 힘들어했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저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황금이의 상태는 많이 좋아졌습니다. 여전히 다리를 절었지만 걷는 것은 문제 없었습니다. 저는 황금이와 함께 그 육교로 갔습니다. 할머니를 찾으러. 하지만 할머니는 여전히 없었습니다. 할머니. 저는 할머니가 앉아 계시던 자리에 섰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따뜻한 바람이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황금이를 안아 올렸습니다. 무거웠지만 행복했습니다. 황금아, 우리 이제 괜찮은 걸까? 황금이는 제 얼굴을 핥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용서가 있었습니다. 완전한 용서. 고마워. 정말 고마워. 저는 울었습니다. 하지만 슬픈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치유의 눈물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황금이에게 말했습니다. 황금아, 약속할게. 내가 이 세상을 떠나는 날까지, 아니 그 후에도
나는 너를 기억할 거야. 내가 내게 가르쳐 준 것들을, 용서와 사랑을. 황금이는 제 옆을 천천히 걸었습니다. 불편한 다리로. 하지만 행복해 보였습니다. 저도 행복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새 명찰을 만들었습니다. 황금이의 목걸이에 달 명찰. 거기에 이렇게 새겼습니다. 황금이 나의 구원. 2025년 그리고 영원히. 황금이의 목에 채워주었습니다. 이제 우리 함께 새로 시작하자. 황금이는 꼬리를 흔들었습니다. 힘차게, 마치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 함께.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번엔 끝까지 함께 할 수 있을 거라고. 계절이 바뀌었습니다. 가을이 왔습니다. 황금이의 다리는 많이 좋아졌습니다. 여전히 조금 절뚝였지만 걷는 데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저는 매일 아침 황금이와 산책을 나갔습니다. 느리게 걸었습니다. 황금이의 속도에 맞춰서 천천히 가자, 황금아. 우리 시간 많아. 황금이는 제 옆을 걸으며 가끔 저를 올려다봤습니다. 편안한 눈빛이었습니다. 저도 편안했습니다. 우리는 늘 같은 벤치에 앉았습니다. 황금이가 좋아하는 자리였습니다. 저는 황금이를 쓰다듬으며 하늘을 봤습니다. 황금아, 저기 구름 봐. 개 모양 같지 않아? 황금이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그리고 다시 저를 봤습니다. 마치 웃는 것 같았습니다. 너 행복하지? 황금이는 꼬리를 흔들었습니다. 저도 행복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황금이가 밥을 먹지 않았습니다. 왜 그래? 어디 아파? 걱정이 되어 병원에 전화했습니다. 오후에 데려오세요. 수의사가 말했습니다. 저는 황금이를 안아 올렸습니다. 평소보다 가벼워진 것 같았습니다. 괜찮아. 금방 나을 거야. 황금이는 제 품에서 조용했습니다. 병원에서 검사를 받았습니다. 수의사의 얼굴이 어두워졌습니다. 보호자분, 잠깐 나오시겠어요? 진료실 밖으로 나갔습니다. 황금이가 많이 약해졌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나이도 있고 사고 후유증도 있고 심장도 약해졌어요. 제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얼마나 남았나요? 수의사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길어야 며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황금이를 조심스럽게 침대에 눕혔습니다. 황금아,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직 가면 안 돼. 황금이는 저를 올려다봤습니다. 평온한 눈빛이었습니다. 마치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괜찮아. 이제 괜찮아. 안 괜찮아. 저는 울었습니다. 난 아직 내게 갚지 못했어. 그날 밤 저는 황금이 옆에 누웠습니다. 황금이를 안았습니다. 따뜻했습니다. 황금아, 나 너한테 할 말이 있어. 황금이는 눈을 반쯤 떴습니다. 고마워. 돌아와줘서. 미안해. 그때 그랬던 거. 사랑해. 진심으로. 황금이는 제 손을 핥았습니다. 약하게, 하지만 분명히. 저는 알았습니다. 황금이가 용서했다는 것을. 완전히. 새벽이었습니다. 황금이의 숨이 얕아졌습니다. 황금아. 저는 황금이를 꼭 안았습니다. 가지마. 제발.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막을 수 없다는 것을. 그럼 편하게 가. 제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아프지 말고 편하게. 황금이는 제 얼굴을 올려다봤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눈빛에는 평화가 있었습니다. 고통도 원망도 두려움도 없었습니다. 그저 평화, 그리고 미소.
개가 미소 짓는다는 게 가능한지 모르겠지만 저는 분명히 봤습니다. 황금이가 미소 짓는 것을 마치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고마워. 함께 해줘서 이제 나는 자유야. 너도 자유로워. 천천히 황금이는 눈을 감았습니다. 숨이 멈췄습니다. 고요했습니다. 저는 한참 동안 황금이를 안고 있었습니다. 울지 않았습니다. 이상하게도 평온했습니다. 슬펐지만 동시에 평온했습니다. 잘 가, 황금아. 저는 속삭였습니다. 이번엔 편하게 가. 창밖으로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따뜻한 아침 햇살이었습니다. 장례를 치렀습니다. 작은 나무 아래 황금이를 묻었습니다. 공원 한쪽, 우리가 좋아하던 벤치가 보이는 곳. 여기서 우릴 지켜봐줘. 묘비를 세웠습니다. 황금이 나의 구원, 나의 용서, 영원히 기억될 것이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따뜻한 바람이었습니다. 낙엽들이 춤추듯 날았습니다. 바람 속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환청인지 진짜인지 모르겠지만 할머니의 목소리 같았습니다. 그 아이는 너를 용서하고 떠난 것이다. 이제 너도 너 자신을 용서해라.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무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바람은 계속 불었습니다. 따뜻하게, 마치 누군가 제 등을 토닥이는 것처럼.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잘 잤습니다. 꿈을 꾸지 않았습니다. 악몽도 회한도 죄책감도 없었습니다. 그저 고요했습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제 마음이 가벼웠습니다. 평생 짊어지고 살았던 무게가 사라진 것 같았습니다. 황금아, 저는 창밖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고마워. 날 자유롭게 해줘서. 며칠 후 저는 그 육교에 갔습니다. 할머니가 계시던 자리, 여전히 아무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뭔가 놓여 있었습니다. 껌 하나. 저는 그것을 집어들었습니다. 포장지에 글씨가 있었습니다. 내가 찾던 평화는 항상 내 안에 있었다. 잘했다.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눈물이 흘렀지만 행복한 눈물이었습니다. 그 후로 저의 하루는 달라졌습니다. 여전히 아침에 일어나 산책을 나갔습니다. 혼자였지만 외롭지 않았습니다. 공원 벤치에 앉아 하늘을 봤습니다. 황금아, 오늘 날씨 좋지? 바람이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주머니에서 명찰 2개를 꺼냈습니다. 1953년 것과 2025년 것. 너는 2번 내게 왔고 2번 나를 구했어. 이제 내가 잘 살게. 그게 내가 너한테 줄 수 있는 마지막 선물이야.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벤치에서 일어났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발걸음이 가벼웠습니다. 문득 뒤를 돌아봤습니다. 벤치 위에 황금빛 잔상이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환영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저는 손을 흔들었습니다. 잘 있어, 황금아. 다음 생에서 또 만나자. 그때는 내가 더 나은 사람이 되어 있을게. 바람이 불었습니다. 따뜻하게. 저는 미소 지으며 걸었습니다. 집으로, 평안한 마음으로. 저는 봉사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유기견 보호소에서 매주 가서 개들을 돌봤습니다. 산책시키고 밥 주고 쓰다듬어 주었습니다. 너희도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구나. 괜찮아. 좋은 사람 만날 거야. 어느 날 한 아이가 물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왜 여기 와요?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빚을 갚고 있단다. 누구한테요? 아주 소중한 친구한테.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 사이로 햇살이 비쳤습니다. 황금빛 햇살이. 저는 자유로웠습니다.